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은 제가 빨리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길 잘했네요. 장중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냥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별다른 호재도 없고 주말 리스크도 있고 뭐 악재도 없고 다우 선언만 큰 폭으로 내린 전체적인 횡보의 장, 이럴 거면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장을 쉬지 그랬나요?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2고요. CNN 공포지수 타임라인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오늘 타임라인을 캡처하면서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하였습니다. 바로 저번 주 캡처분에는 12월 15일이 공포지수 80이었는데 오늘 캡처를 하니까 12월 19일이 공포지수 83이에요. 그리고 3월 4일은 공포지수가 78이었는데 오늘 캡처분의 3월 4일은 공포지수가 75인 거예요. CNN에서 공포지수를 재조정한 거죠. 다 바꿔버린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똑같은 시장 상황에서 공포지수가 3이 낮아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포지수가 72지만 이전 버전으로 집계를 했을 시 공포지수는 75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 당연히 공포지수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포지수를 낮췄기 때문에 우리의 공포지수 매매법에 의거하면 약간의 더 오를 수 있는 레인지가 남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는 있으나 그것은 단지 저의 생각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시장에 맡겨야겠죠. 공포지수가 72, 나스닥이 신고가 부근이지만 2월 말부터 계속된 최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뭔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입니다. 장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뭔가 좋으면서 불안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타나 스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박스권이기 때문에 매우 트레이딩 하기에 좋은 구간이지만 오래전부터 3배 레버리지를 홀딩을 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우린 지금 다 팔아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단타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고점이 되면 조정은 당연히 오는 거고 조정이 와야 더 크게 날아오를 수 있다. 일단은 존버해 보겠습니다. 2024년은 대통령 선거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겹호재의 년도이고 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조정이 와도 우상향. 주식의 매도 타이밍 참고하시고요. 주식의 매수 타이밍 참고하십시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의 주봉입니다. 24년 3월 3주차 이번 주는 2.87% 상승한 상당히 강한 장이었죠. 마지막에 들어올린 굉장히 강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4주간 이 4개의 주봉 캔들이 그냥 제자리인 거죠. 고점을 뚫지 못하는 굉장히 강한 저항의 자리. 이렇게 강한 저항의 자리가 최근 들어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2번 정도 있었죠. 답답한 흐름. 그리고 아직까지 주봉 이평선과의 격차는 많이 남았다. 막말로 나스닥이 내려서 주봉 이평선까지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장이고,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그냥 계속 횡보를 하면서 알아서 주봉이 올라와주는 흐름. 그게 가장 베스트죠. 이때처럼요. 횡보를 하고 알아서 주봉이 올라와주고 약간의 조정 후 개떡상.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없이 올라버리면 언젠가 주봉 이평선과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게 되고 언젠간 큰 조정을 맞게 되는 거죠. 그냥 저는 편안하게 하루에 조금씩 횡보하면서 오르고 횡보하고 오르고 횡보하고, 이게 멘탈을 다지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으로 보는 희망회로 시간 20년 코로나 이후 대상승장은 주봉 87개 609일 동안 141% 상승했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봉 63개 440일 동안 상승 지속 중 70% 상승했죠. 앞으로 주봉 24개 70%더 상승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희망회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무지성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차트는 볼 필요가 없다. 기업의 펀더멘털만 가지고 투자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이 늘더라고요. 여러분, 희망회로를 돌릴 때는 차트와 데이터로 조지면서 돌려야 됩니다. 무지성이면 안 돼요. 아직도 차트는 과거의 산물이다. 과거가 미래를 반영해 주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또 강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 테슬라 조금 올랐는데 테슬라 또 1위고요. 주간도 테슬라 1위고요. 테슬라가 너무 인기가 많아요. 도대체 테슬라를 왜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봤을 땐 테슬라는 좀 많이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6월이나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간수 매수 속스 S 3위. 다행이네요. 속스 S가 속스의 급락을 막아줬고요. BTS 코닐 올라오면서 약간의 하락을 해주는 모습. 나이키가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개미들은 또 급하게 사고 있고요. 여러분,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은 뭐 급하게 따라잡으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며칠간은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서 하락세가 조금 잦아들 때 그때 한번 나이키를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간으로 볼 때는 역시나
코인 관련주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고요. 월간 순매수에도 코인 관련주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고요. 쏙슬 부동의 1위네요. 테슬라 2위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3월 4주차 월요일은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그리고 관광 크루즈 관련주인 카니발의 실적 발표고요. 화요일은 한국 소비자 심리지수, 미국 내구재 주택가격지수 발표일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3월 마지막 3월 28일 목요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홍콩이 또 휴장을 하네요. 한마디로 다음 주는 4일간의 장만 열리는 주간입니다. PCE 물가지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시저의 가족이라면 PCE 물가지수와 CPI 물가지수는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구성 품목과 업데이트하는 기간이 다른 거죠. PCE는 매 분기 반영, CPI는 2년에 한 번 비중을 조정. 미 연준에서는 정확한 구매 패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기간이 짧은 PCE 지수를 더 주목해서 보겠다고 밝혔죠. 거기서 근원 PCE 물가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근원과 헤드라인의 차이는 근원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원 PCE 물가지수가 바로 다음 주에 발표가 되죠. 좋지 않게 또 너무 치솟게 나온다고 하면 증시는 단기적인 조정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UDT 국장 공부 단타 3월 3주차 수익률 결산입니다. 제가 국장의 단타를 조금 쉬었어요. 왜냐면 미장 반도체와 비트코인의 모든 수급을 3월 초에 다 뺏겨서 국장에 너무 수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었으나 코인이 조정 횡보를 받으며 국장의 수급이 일부 들어온 것을 바로 캐치하고 3월 21일 목요일부터 국장 단타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단타는요 수급이 있어야 돼요. 수급이 없으면 단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으면 쉬면 되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하면 되고요. 그게 단타의 장점이죠. 물론 단타로 큰 돈을 벌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할 때 하고 안 할 때 쉬면은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워밍업 중이고요. 이틀간 세 종목을 공략해서 3연승 전승 달성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뭐 크진 않습니다. 왜 크지 않냐면 큰 돈으로 안 하기 때문에 크지가 않은 거죠. 단타는 시장의 대외 매크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급이 도는 종목만 공략하여 수익 구간만 빠르게 수익을 취하고 익절하는 방법, 바로 차트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장 장투 수익 24년 토탈 수익률 결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 한 46% 정도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TQ의 연봉입니다. TQ는 23.53% 정도 올해 오르고 있죠. 저는 46% 수익이고요. 제가 TQ를 이기고 있습니다. 리스크 회피를 위한 현금 확보 그리고 덜 오른 종목들로 리밸런싱 진행 중이고요. 시장 전체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TQ와 비슷한 수익률, 비슷하지 않죠. 좀 더 높죠. 어쨌든 대략 만족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워낙 큰 시드로 하는 유튜버가 많아서 약간 의기소침해져서 시드는 좀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푸드크롭션 0.80이네요. 0.80이요. 0.80 아래여야만 강세의 장인데 뭔가 이상한 기류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0.80 아래로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0.8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슬슬 풋앤콜 옵션 세력들이 롱인 콜보다 숏인 풋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넘어선 안 되는 이 빨간색 선을 넘었어요. 굉장히 좀 저는 긴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루 만에 뭐 2, 3% 지수가 내릴 것 같진 않아서 홀딩을 금요일에 했고요. 일단 환율이 깨서는 안 되는 이 빨간색 선을 깨고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WTI 국제유가는 살짝 내린 모습, 그래도 전에 강하게 들어온 이 자리는 지켜주는 모습, 상승 추세선 위에 있고요. 역시나 긴장해야 될 순간입니다. US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일단 최고점 부근을 목요일에 달성해 줬으나 바로 이말레를 해주고 금요일장은 십자 도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십자 도지 캔들이라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기 매우 망설이는 캔들, 추세 변환이 될 수 있는 캔들. 여기서도 십자 도지가 뜨고 하락하는 추세를 돌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된 횡보, 십자 도지가 계속 뜨고 상승으로 돌렸고요. 여기서도 계속적인 횡보를 끝내고 십자 도지가 뜨고 상승으로 방향을 돌렸고요.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십자 도지의 캔들이 딱히 나오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십자 도지가 나왔네요. 하지만 겹겹이 지지선이 엄청나게 많다. 일단 5일선 지지해주고요. 밑에 21선 지지해주고요. 강하게 들어온 지지선, 파란색 첫 번째 선, 또 강하게 들어온 파란색 두 번째 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밑에 있고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붙어있을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삼각 수렴을 돌파한 후에 계속적인 상승, 일단 매우 좋네요. TQQQ 상승 추세선으로 오랜만에 크게 복귀해주고 약간 내린 모습, 약간은 버거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벌써 세 번째 돌파를 못하고 세 번째 저항을 만들어내는 자리, 강한 저항대입니다. 무려 한 달 넘게 이어진 이 강한 저항의 자리 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바로 위에 있고요. 상승 추세선 바로 밑에서 지지해줬고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뭐 홀딩해보는 거죠. 속슬의 차트입니다. 속슬은 21선 지지해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5일선 위에서 밑으로 돌리고 있고요. 불주, 황제에서 바로 평민으로 강등해주는 모습. 아, 불주 들었다 놨다 하는군요. 불주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비중이 조금 큰 레버리지라 테슬라가 영 힘을 못 써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만약에 불주에서 테슬라가 없었다면 아마 불주는 150불을 넘겼을 겁니다. 아쉽네요. 불주 참 좋은 종목인데 말입니다. 테슬라 차트를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초장기 지지선 그리고 초장기 저항선 모아주고 있죠. 25년 5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삼각수렴의 중앙선이 바로 현재의 자리고요. 정확하게 삼각수렴의 중앙선에 주차를 했네요. 이 구간에서 밑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초장기 지지선만 지켜준다고 하면 모아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가셔도 된다고 하는 거지 단기적인 수익을 내시려면 안 모아가셔도 됩니다. 25년이나 돼야 우리가 바라는 대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릴 수가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원하진 않지만 초장기 지지선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테슬라가 내 계좌에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종목이네요. 속스 S와 SQQQ 보조 지표입니다. 일단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돌파하는 모습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살짝 반등해 줄 수 있는 모습. 속스 S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직 터치는 못했어요. 터치를 해주고 내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SQQQ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목요일에 이탈해줬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당연한 흐름이고요. 롱을 투자하는 입장이지만 항상 숏의 차트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움자사의 ETF 일간수 매수 BTX 1이고요. 그래서 BTX가 내렸나 봅니다. 속스 S 2위고요. 그래서 속스3 올랐나 봅니다. 코닐 3이고요. 그래서 코닐도 내렸나 봅니다. 코닐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사는지 이제 와서 이해는 좀 안 가고요. 코인의 공포지수 73이고요. 비트코인 관련주 참고하시고요. 코인베이스 200 코닐의 차트입니다. 굉장히 큰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승 추세선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크게 올렸다가 크게 내렸다가 다시 크게 올랐다가 내리고 있는 모습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큰 박스권을 만들면서 수렴을 하지 않을까. 단타를 치기에는 역시나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저는 단타를 치진 않을 거고요. 너무 내린다 싶으면 추매를 할 생각은 있으나 급격하게 많은 물량을 추가 투입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MSTR의 차트, UDT의 종목이죠. 역시나 5일선을 지지는 해주는 모습 그리고 21선 가까이 와주고 21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단가는 수량을 여기서 좀 많이 털렸는데 1000불 아래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을 4시간 봉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하락을 보여줬으나 지켜줘야 되는 마지노선을 지켜주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 횡보의 장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물대를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 온 거죠. 이럴 때 급하게 포모에 시달려서 매수하는 것보단 이럴 때 오히려 횡보 하락을 할 때 모아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좀 더 빠르게 내려오고 초장기 지지선마저 터치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리는 모습. 역시 이더리움도 횡보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가 급격한 상승을 막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횡보할 때 이더리움도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어디까지 내릴지를 모르니까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의 매수 전략은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닌 저점을 갱신하는 음봉에서 조금씩 시드가 마르지 않게 아주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더 시저의 방법이고요. 그 방법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버텨왔던 것이고요. 100%의 확률은 아니나 지지 않을 확률이 더 큰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께만 비밀스럽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시저 유튜브 구독자 무료방에는 전혀 사람이 늘지 않고 있고요. 모두가 투자 시장에서 관심을 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고요. 지금 모아가야 된다고. 시드가 작으신 분은 영상만 보시면 충분하시고요. 시드가 크시고 장투 성향이시면 장교 멤버십을, 시드가 크시고 모든 걸 다 하는 차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UDT 언더독 멤버십 추천드립니다. 호들러 홀딩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핵폭탄도 맞고 거미줄 상어를 지나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요. 60년간 S&P 토탈 리턴 숏은 짧고 롱은 길다. 숏은 짧고 롱은 쭉 길다. 마지막은 최근 개인적인 좋지 못한 사정을 겪고 계시는 더 시저의 두 분의 회원님께 위로의 말을 건네며 위로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 두 분의 개인적인 좋지 않은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같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지혜가 모이고 위로가 모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너는 간절하게 소원해봐.